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특집 2탄을 준비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방송에서 들려드릴 건데요. 사기범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달러당 1,150원도 넘겼다가 전날보다 5원 60전이 오른 달러당 1,149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면서 양도세 수입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2조 5천억 원 정도 더 거친 거고요. 작년 한 해 양도세 수입과 비교해도 2조 3천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건보료 부과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고소득 직장인 26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이자와 연금 등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 19만 명은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전망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주가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나스닥 지수는 1.2% 올라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성수용 팀장 그리고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의 이기동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시간에도 금감원에서 최근에 공개한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 녹음 파일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몇 개 좀 들어보면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입니다. 네, 어디시라고요?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신 겁니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게 뭐 로그인이 됐다는 게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지금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뭐 본인 뭐 인증서가 뭐 로그인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 네. 다름이 아니시고 지금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명의도용 사건으로 저희 쪽에 접수건이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을 드린 부분이시대요. 하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해외에서 지금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로그인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제가 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2015년도 2월 15일경에 본인께서 혹시 홍콩으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간 적이 없는데요. 전혀 없으시다. 네, 해외 나간 적이 없는데 올해는. 그러면 최근에 뭐 지갑을 분실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도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도 없는데요. 이거 지금 본인이 한 게 아니시라고 하시면은요, 그 누군가가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명의 도용이 돼서 타인이 그 누군가가 본인 명의로 지금 로그인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같은 IP로 똑같은 IP로 220여 명이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지금 연결을 다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 앞으로 연락을 드린 이유도 안전조치 보안 처리를 꼭 받으셔야 되신다고 제가 권유하고자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은행에 가서 뭐 신고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 제가 신고부터 하셔야 되시는 거지만은 일단은 수원지방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연락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은요 간단한 안전조치를 꼭 받으셔야 되시겠습니다.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겁을 주고 네. 잠시 후에 검찰이나 어딘가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까지 예고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보안 카드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끊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피해자 마음은 답답해질 거고. 네. 그런데 잠시 후에 정말 온다는 데서 전화가 오는데 네. 이것도 이제 같은 편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같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 내용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네 차례다. 전화 걸어라. 그런 식으로 팀을 짜버리니까 예.
무엇이 잘못됐는지 서로 답답한 거예요. 진짜 내가 돈이 피해는 입은 게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아무 죄 없이 끌려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예. 그런 이제 실마리를 풀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정화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정황상 저 금융기관이나 혹은 뭐 금감원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나도 몰랐는데 당신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하는 분들은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짰을 텐데 예. 이거 뭘 알고 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 팀장님? 저희들이 그놈 목소리를 이게 공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화가 오면 사기 전화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게 뭐 단편적으로 좀 공개가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제 이 친구 이놈들이 이런 수법을 쓴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금융 뭐 보안 강화든 뭐든 이런 정치들은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남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검찰이라 그러든 경찰이라 그러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그러든 예. 하여튼 이런 행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당당히 은행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화가 오면 나는 은행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반복적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들이 이런 반복적 학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문자로 날라온 전화를 거꾸로 이제 피해자께서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문자가 날라왔는데 본인의 뭔가가 이제 도용됐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거기 찍혀 있는 이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범죄 조직이 전화를 받은 건데 이게 참 조심할 수밖에 없군요. 비슷한 사례 하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되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급여 계산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이디카드가 출입카드와 마찬가지여서 교육 받으시러 오실 때에도 카드가 있으셔야만 본인께서 교육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해는 되셨나요? 네. 네,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직접 아이디카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위탁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 회사 보안팀에서 보안 설정을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건 없으세요. 다만 제작 기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되시니까요. 오늘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이디카드 제작이 끝나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주말에 교육 일정을 잡아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교육 일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되시는 거죠. 거기 다시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요. 검색을 해보세요. 한글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보내드리면 돼요? 일단은 본인께서 이력서 한 부를 직접 출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서류 준비 다 되셨다고 하시면 제가 저희 보안팀에 연락을 해서요. 그쪽으로 직원분을 보내드리면 직원분 만나셔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한 분을 뽑아주시고요. 혹시 고미은행 통장이랑 연결된 그 카드 안에요. 잔액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잔액이 있으시면요. 다른 곳에 납부해 주시거나 이체해 주시겠어요? 단돈 몇천 원, 몇백 원 같은 건 괜찮으시지만 잔액이 더 많으시면 본인께서 아이디카드 제작을 하시는 2일 동안에는 2, 3일 동안에는 사용하시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럼 불편하실까 봐 안에 잔액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떼주시거나 이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준비하실 때요. 서류 봉투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서류 봉투 안에 이력서랑 그 잔액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저희 동봉해 주시고요. 봉투는 꼭 밀봉을 잘 하셔서 저희 직원분한테 전해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취업이 됐다고 피해자한테 이제 취업이 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갖고 와야 된다. 그 중에 통장과 뭐 각종 현금 카드와 이제 이게 있다는 거죠. 예, 비밀번호까지 받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에 이미 썼던 통장으로 좀 갖고 와라. 예. 그런 거고. 예.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신규로 이제 저는 서류를 받아서 했는데 네. 지금은 신규로 만들면 상당히 저희들이 까다롭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규로 만듭니까 하는 그래서 과정에서 은행에서 그걸 다 물어보고 혹시 그 취업 사기 아니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행운카드를 비밀번호 함께 가져와라. 그 왜 통장에 돈을 빼라고 하느냐 하면은
암만 해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걸 안 넘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 돈이 없어야 쉽게 넘기는 거고. 그렇죠. 혹시 뭐 그리고 또 문제는 그 통장을 이제 사원증으로 겸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예. 처음 하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주로 그럴 텐데 예. 이 취업을 해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취업하면 이런 거 달래는가 보다. 예. 월급 주려니까 월급 통장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다른 시나리오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리크루트라든지 전국 예.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저희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취업을 했다면 월급이 나와야 되니까요. 예. 적어도 통장 사본 정도는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고요. 통장 사본 이외에 뭐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나 현금카드를 달라고 했다 그러면 네.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대포 통장이 없으면 결국 범죄가 완성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 계속 이제 대포 통장 만들어 내는군요. 이분은 그러면 무슨 피해를 당하는 겁니까? 자기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 통장을 범죄 조직이 썼다 그러면. 일단 아마 이 케이스는 진짜로 본인이 통장을 예. 누구한테 양도한 케이스일 수도. 근데 이거는 이제 취업 사기 속아서 양도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큰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넘긴 게 아니니까요. 다만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경찰에서 좀 왜 그 경위에 대해 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성 팀장님 이거 이 파일은 뭐 과거에 또 좀 지난 범죄 수법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시나리오가 좀 바뀌거나 좀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뭐 국회에서 너무 통장을 갖다가 엄격하게 발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 오히려 예. 불편하다. 영민원이 예. 민원이 생길 정도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국민들께서 이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대포 통장을 좀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현금 수취행 형태로 범죄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한테 돈을 예. 찾아서 뭐 집에다가 보관을 해둬라든지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몰래 들어가서 훔쳐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물품 보관함,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국가가 지정한 안전금고다고 속이고 넣어두게 해서 몰래 빼간다든지 이런 식의 현금 수취행 범죄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셔서 네. 지하철역에 있는 무슨 역에 14번 사물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 속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뭘 좀 결국은 오늘 이런저런 방송도 이런저런 오늘 사례들 많이 들었는데 성 팀장 생각하시기에는 뭘 좀 조심하면 피해를 안 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수법들이 변종 수법, 신종 수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이 결정판이 뭐냐면요. 돈을 찾아서 어디로 가져오라든지 예. 어디에 보관하라든지 아니면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지막 결정판이 그겁니다. 아니면 보안카드 다 얘기해달라는 거다. 예,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든지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인증이 오면 그 추가 인증을 불러달라든지 결국 이런 유행입니다. 결국은 종착적인 유행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유행을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다 금융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예. 중요한 것은 또 그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안전을 우선하겠다라는 금융거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성수용 팀장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올려놓은 녹음 파일 중에 저희가 하나 좀 들어볼 만한 것들 하나만 더 들어보고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뭐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네.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동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 사람
출신이고 올해 40세 된 남성입니다.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세요? 네,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네.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거한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하고 네. 대포통장, 보안카드 등을 압수했는데 네.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예,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참 사례도 다양하고 시나리오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뭘 어떻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요령을 말씀드려 봐야 범인들은 또 그걸 피해가고 또 다른 수법들이 또 등장할 테니까요. 피하는 요령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아예 없애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거죠. 이게 우스운 결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번 같이 해보시죠. 범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급하다면서 큰일 났다면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텐데 만약 내가 이 휴대폰이 없었다면 이 관공서라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연락하고 이 큰일 난 이 상황을 그럼 해결했을 거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 뭐 서류를 보낸다든지 알아서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이스피싱 방송이 나간 후에 방송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의 사기 전화를 받았다는 청취자분들의 제보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없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통화하시다가 녹음한 파일이 있으시면 저희 손경제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방송에서 자주 틀어서 함께 이 보이스피싱을 없애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7월 17일 금요일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8시 1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